지금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 SAP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SAP를 잘 모르신 분이 있어서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SAP는 독일 회사고요. 독일에서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뭐 거의 십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창업주가 이제 이건희 뭐 회장님 같으신 분이 대학 교수로 계세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수평 조직, 거의 뭐 내가 뭐 CEO라고 해서 뭐 그냥 다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CEO도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참 특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드 멤버 중 한 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독일 총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카그만 박사라고 저희 전 이제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약간 좀 독일에서도 약간 좀 특이한 회사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러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 이 러닝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지금 이제 언택 시대다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러닝의 아무래도 이제 마켓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리트머스라는 솔루션인데, 그러면은 이 솔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업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매진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게 뭐 마이크 예, 죄송합니다. 소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제목을 배포 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러닝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지만은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 방송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죠. 유튜브는 자체 방송,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글로벌 1위이고, 갈수록 여러분 아마 유튜브 막 한 번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자기 전까지도 보고 이제 자고 막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미래 직업 중에 5위 안에 드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보면은 컨텐츠가 되게 짧아요. 5분에서 15분 사이, 대부분 물론 넘어가는 게 있지만 조회수가 가장 큰 거는 5분에서 15분 사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걸 보면은 테드, 구글, 링크드인, 네이버 이런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이제 프로바이드라고 해야 되죠. 러닝의 일종인데 이것도 보면은 비슷해요.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이 간략한 코스, 마이크로 컨셉, 여러분들이 아마 테드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테드의 강의가 한 17분, 뭐 15분, 10분 뭐 이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미디어, 마이크로 블로깅, 트위터도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짧은 텍스트. 이런 현상을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러닝 학습법이라 부르고, 이 뇌과학에서 가장 인간의 집중도가 높은 그 짧은 시간에 다양한 기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키오스크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것들,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기 주도적으로. 유튜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라면을 맛있게 끓이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에 라면을 끓인다는 걸 찾지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습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교의 학습, 특정 강의를 들으라. 뭐 시간 내는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도적이란 말은 소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뒤에 이제 컨슈머레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트렌드 중에 한 개인데 아무래도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은 누구나 세 명의 그 선생님을 가지고 댕긴다. 데리고 댕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명의 선생님이 유 선생, 구 선생, 이 선생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유 선생. 유튜브예요. 유튜브.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유튜브에서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영화면 영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 다 나옵니다. 구 선생, 구글링 하면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글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망하고 있어요. 짐 싸고 다 나갔습니다. 엑센처 뭐 짐 싸고 벌써 나갔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내 선생 하기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 붙였는데 아마 마이크로러닝이 뭐지라고 네이버에 다 찾아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러닝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럼 마이크로러닝이 있으면은 매크로러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러닝과 매크로러닝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마이크로러닝은 그 매일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줌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이게 이 앞부분에 이제 대고객 인력이라고 좀 집중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넣었던 건데 사실은 뭐 모든 인력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매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업을 하신 분들의 그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직원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좀 코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매일 직면하는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경력 단계, 우리 직원들의 입사를 하고 나서 뭐 대리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팀을 바꾸고 하는 모든 단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고 학습자의 특정 문제 해결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직원이 있다 하면은 택배를 배달을 하는데 갑자기 고객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마스크를 왜 안 쓰니?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발생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어떤 특정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문제도 인간의 집중도가 높은 시간 내에 손쉽게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러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짜리 교육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5일짜리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1시간만 넘어가면은 그냥 자버립니다. 그래서 매크로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심층적인 주제, 장기간 학습,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몇 달, 몇 년 이런 학습은 이제 매크로러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은 이제 비대면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 디텍트는 언택트, 언이 부정사잖아요, 그죠? 만나지 마라. 디텍트는 디지털로 만나라. 요즘 이제 저희 집사람도 사회 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그 사람 중에 속하는데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당근, 뭐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약간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쪽 모임들 많이 하거든요. 그 밴드로도 하고 카카오로도 하고 과거보다 활동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보가 더 많아졌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디지털에서 오프라인보다 디지털로 더 많은 모임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모였지만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줌으로 좀 강의를 해주세요. 줌으로 좀 발표해 주세요. 삼성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예전에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를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요.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LG 그룹을 좀 방문을 할 텐데, 저는 직접 방문을 하지만은 이제 저희 회사하고 또 다른 회사 같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다른 회사는
저기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객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LG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게 가능한 게 요즘은 그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이제 다 익숙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애기들 유튜브 켜놓으면 애기들이 그냥 조용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튜브를 원하는 거를 막 선택을 해요. 뭐 3살, 5살인데도. 그래서 지금 애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쓰죠. 프렌스키가 이제 조사를 했죠. 50대 이상은 디지털 이미그레이션, 디지털 이방인이고 그 사람은 디지털 원주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이 되게 익숙해요. 사람 오잖아요. 깜짝 놀래요. 요즘 이제 그 삼성전자나 다른 회사들이 콜센터, 1차 콜센터를 전부 다 AI로 교체하는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일거리를 이제 좀 창출해라 이래가지고 못 쓰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장려를 하고 있어요.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마스크 안 쓰고 와가지고 막 대화를 하면서 가져와요. 깜짝 놀래죠, 지금은. 근데 로봇가 와서 딱 배달을 하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요즘은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소비자나 그 이제 환경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디지털이나 코비드 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학습.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초중고 다 온라인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어저께 그저께 미국에서 유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대학생들 듣고 비자를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줌이 거의 뭐 4.5배 성장하고 있고, 줌이 온라인 그 학습 또는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데가 퍽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북유럽에 있는, 여기도 거의 뭐 1조 가량의 시가총액이 늘어났어요. 그래, 틱톡이니 뭐 넷플릭스니 지금 뭐 온라인 디지털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쿠팡이나 뭐 마켓컬이 엄청 성장하고 있고, 롯데나 이마트 거의 몇 주고 가고 있죠. 매장 가지고 있는 데는 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대세인 상태고, 학습 쪽에도 마이크러러닝이 그래서 대세다는 거죠. 이게 바이트 사이즈 러닝이 이제 그 바이트가 한 입이거든요. 바쁜 직원들 꼭 필요한 내용만을 짧은 시간에 학습을 하는 짧은 단위의 콘텐츠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또는 바이트 사이즈라는 그 러닝이라고, 이거는 외국 서적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외국 그 사례 같은 데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컨텐츠 큐레이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 담당자가 뭐 교육 컨텐츠도 만들고 했지만은 지금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재사용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가 만든 게 아니지만은 외부에 누군가 만들어져 있는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재사용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재사용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학습자도 다른 그 영업이나 뭐 서비스 다른 여러 학습자가 있지만은 그 학습자에 맞는 코스를 큐레이션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nytime, anywhere, any device로 그거를 실행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교육의 소비화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 교육해 이런 게 아니고 학습자가 필요한 내용만 풀을 해가 땡겨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항을 맞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나두 혹시 아세요? 야나두에 보면은 영어 학습, 이 광고 하잖아요. 이 야나두가 그 10분 강의예요. 10분 강의. 그럼 예를 들어서 10분 강의만 하지만은 1시간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당연히 매크로는 기본이고 마이크로를 빨리빨리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되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을 쓰려고 아까 이제 매크로 방식을 이제 써서 대학이나 아카데미도 지금 마이크로도 많이 가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소개할 텐데 하버드의 메디컬 스쿨에서도 이제 요걸 마이크로 러닝 방식을 쓰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다 바빠요. 바쁘고 뭐 집중도 뭐 되게 교육비 뭐 코로나 때 못 만나. 예를 들어서 교육하려고 하면은 다 모이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죄송한 말씀인데 며칠 날 어디에 모이세요.
근데 이제 걱정하죠. 어저께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모이는 게 이게 약간 왠지 좀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교육하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거 하기 전에 현대 그 양재 본사를 제가 이제 여러 번 갔는데 모놀로그예요. 그냥 1층하고 2층에 그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왕창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미팅을 하고 있어요. 위에 모놀로그 하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고 있죠. 그런 식의 모든 이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 중심의 컨티뉴어스 러닝, 지속 가능 학습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학습 방식은 이제 조항 집권식 방식, 아까처럼 매크로 방식이 이제 대부분 조항 집권적인 방식이죠. 우리 대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학습을 강의 커리큘럼을 이런 거 해라고 이제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식은 개별 조직의 니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신 분들이 영업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도 있고 뭐 다양한 부서가 있어요. 그럼 그 부서의 특징에 맞는 커리큘럼을 그 부서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러닝 방식이에요. 그리고 개방적 오픈 커넥터, 그리고 뭐 내부 직원, 외부 직원도 포함을 시켜요. 요즘은 파트너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파트너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게 이제 바뀌는 방식이죠. 그냥 뭐 개념만 설명하니까 개념은 대각 마이크로러닝이 뭔지 알겠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쓰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혹시 그 줌바라는 거 아세요? 기업 줌바, 콜롬비아의 기업입니다. 줌바. 이 줌바가 일단 에어로빅을 이제 하는 가르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되게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습니다. 콜롬비아의 그 댄스이자 안무가인 알베르토 페르츠가 창업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에어로빅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에어로빅 강의를 딱 갔는데, 저처럼 이렇게 왔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에어로빅 카세트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하다가, 남미잖아요. 남미는 이제 남미의 그 특징적인 춤이 있잖아요. 빠른 남미의 율동춤. 그 카세트를 그냥 넣고 그냥 에어로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하는데 라틴 댄스 음악이 막 나오니까 엄청나게 막 이상하게 언밸런스이면서 이게 독특해지는 게, 아까처럼 뭐 이상한 춤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86개국에 뭐 어마어마한 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들한테 이제 가르치면서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그 회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강사를 가르쳐요. 온라인으로 강사를 가르치고 그 강사들한테 이제 인정을 주는 거죠. 너는 가르쳐도 돼라. 인정을 주는 거죠.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아요. 전 세계 186개국에 20개 지역의 어마어마한 회원들의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이제 회원이에요. 회원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디베이스, 언어, 강사, 비용도 절감하면서 줌바의 피트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사를 양성을 하고, 이제 강사들한테 서트를 주고,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죠. 왜냐면은 콜롬비아라 다 와,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으로 다 와 이러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의 인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비용 엄청나게 절감되죠. 안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줌바 골드. 그러니까 실버들을 위한 줌바 골드. 그 다음에 줌바 아쿠아. 그러니까 수영하기 전에 수영장에서 하는 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16개의 프로그램을 런치를 하고 있어요. 되게 쉬워요. 프로그램 런치하면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강사들의 평가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바로. 그 외에도
브리티시 텔레콤, 우리나라 SKT나 U 플러스 같은 데인데 여기도 이제 바이트 사이즈의 왜냐면 직원들이 항상 바빠요. 사무실 없어요. 어딘가 가 있어요. 설비, 뭐 해선, 리페어, 메인테너ンス, 고객 응대, 뭐 다양한 곳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아놀드 클락 이제 창업주가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영국에서 차량 판매하는 그 딜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영업사원의 그 판매 능력 있잖아요. 이 말솜씨로 장사를 하다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그 딜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하우를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전 직원들한테 마이크로러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윈즈그룹은 약간 택배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회사인데 우리나라 택배 제가 아는 지인이 엄청 갑부예요. 그 택배 회사를 옛날에 우체국에 근무하시다가 젊은 때 나와서 이제 택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가끔씩 이야기해 주는데 우체국 그만둔다고 그럴 때 집에서는 뭐 너는 내 자식 아니다라고 막 의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리고 택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또 올라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시고 지금 뭐 회장으로 물러나시고 회사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기 없으면 가족이 안 돌아간다. 뭐 오면은 뭐 하죠. 그 정도로 이 택배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고급 인력의 택배 기사가 또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물량을 우체국인에서 많이 떼주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텍은 에스토니아의 그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사이버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게이머들한테 이 아카데미, 온라인 아카데미를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뭐 정기적으로 퀴즈도 내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약간 더 들어가 보면은 BT는 브리티시 텔레콤인데 직원이 뭐 거의 10만 명, 8개 지역에 콜센터나 많은 그 직원들이 있고 이도 이제 비대면 언택트 그 짧은 기간 내에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18개의 이제 코어 스킬을 18개의 그 코어 스킬을 마이크로러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돼 라고 이제 준다는 거죠. 그리고 퀴즈도 내고 퀴즈도 아주 재밌게 내요. 마이크로러닝이 최근 테크놀로지를 이제 접목을 했기 때문에 퀴즈를 뭐 우리나라 뭐 대학 강의하면서 그 시험 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재밌어요. 일단은.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만 딱 던져주니까 되게 재밌죠. 당연히. 학습도 크고 이 한립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브리티시 텔레콤에 있는 고위 직원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약간 번역을 해놨는데 바이트 사이즈 러닝이라는 이야기가 마이크로 러닝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윈즈는 호주 기업인데 약간 택배하고 약간 느낌 비슷한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규정 준수 교육. 우리 택배 회사 맨날 마스크 안 썼다고 뭐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뭐 물건 배달하는데 뭐 잘못했다고 두들겨 맞고 많이 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조그마한 그 이제 컴플라이언스 지켜야 할 규정만 사람 보이면 마스크 써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쓰면 되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막 두들겨 맞고 뭐 소송하고 이런 거를 보다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규정 준수 교육. 그리고 이제 집체 교육 이런 것들 아니니까 비용 절감하고 담배 피면서 쪽 보면 못 돼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고 고객 응대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제 쉬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클락도 마찬가지로 그 차량 딜러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비대면 훌륭한 영업 사원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 비대면이라 학습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아까 플레이텍도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컴퍼니로 그 디지털 기업으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해서 원래 이제 구소련에서 독립을 하면서 디지털 시민권을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토니아에 없더라도 안 살더라도 디지털 시민권 신청을 하면은 한국에 있더라도 에스토니아 그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몇 명 있어요. 그 에스토니아 그 시민이. 그리고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이 에스토니아로 그 우리나라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듯이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로 많이 갑니다. 그 정도로 이 디지털에 아주 빨리 이제 접목한 그런 이제 나라죠. 그리고 이제 그 파이낸스 분야 아주 이제 사례가 많은데 그 미국의 그 미국 건강보험회사 연합인데 여기서도 보험 그 에이전트 교육하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객 응대도 되게 중요하고 보험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 잘못 알고 잘못 팔아가지고 클레임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규약 같은 거, 기간, 그 다음에 보험 효율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마이크로러닝에 올려놓으면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언제든지 바뀌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팝퀴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은 갑자기 모바일로 딱 퀴즈가 나타나요. 짧게 중요한 걸. 한 이제 학습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뭐 3일 있다가 갑자기 팝업이 딱 떠가지고 딱 클릭을 해서 맞춰야 돼요. 서프라이즈 그 예고 없는 그 퀴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NLC 론 이런 경우는 이제 금융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학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좀 어렵잖아요. 금융 전문가 키우기 위해서 직원들을 야, 대학교 뭐 1년 갔다 와. 이러면은 1년 동안은 누가 이제 일을 합니까? 그죠? 또 갔다 오면은 똑똑해졌다고 또 다른 데 이직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러닝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보험 상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PM뱅크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점 뭐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너무 바쁘잖아요. 짬을 내서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못 만난다, 뭐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도로공사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 교통공사. 이제 이거 사고 많이 나잖아요. 도로에서 막 작업하고 있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도 있고. 요즘 뭐 맨홀에 내려가서 작업하다가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람들 교육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잊어버려. 교육하기 전에 한 5분만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5분 학습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대강 들어갔다가 그냥 질식하고. 요번에 또 나왔죠. 뭐 L 모모 회사에서 그 뭐 용접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서 가스 노출 때문에 뭐 인도에서 난리 났죠. 그냥 이렇게 보고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 물류 회사 만들다가 또 뭐 용접하다가 그 다 타가지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주 조그만 거 한 개만 좀 먼저 지켜주면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HP는 또 되게 재밌는 사례예요. 이런 마이크로러닝을 이제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직원들이 반응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마이크로러닝 플랫폼들이 또 있거든요. 올려가지고 판매를 해서 1년에 거의 몇십억 그 교육 플랫폼을 딴 데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공기업에 뭐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플랫폼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항공이나 뭐 다른 데서 그걸 보면서 학습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클릭하는데 그 구독료를 받아요. 몇 번 클릭하면 몇 번 이제 돈을 받는 이런 식으로 HP는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니슨은 포천주 500대 기업 중에 한 개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사가 그 캘리포니아인데 본사에서 반드시 그 해야 되는 그 역량 학습 같은 경우가 있고 그 지역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그 지역에 맞게끔 본사에 뭐 보고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다 하면 중국의 어떤 법이 있고 중국에 맞게끔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마이크로러닝이니까 올려서 그냥 교육시켜. 근데 본사에서 꼭 지켜야 될 거는 매크로러닝으로 몇 개씩 던져줘요. 그렇게 마이크로러닝과 매크로러닝을 이제 짬뽕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애플, IBM, 유튜브, 뭐 샤넬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아카데미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런 툴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기 되게 쉽거든요. 사실 대학 교수님들 너무 그 온라인 학습한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툴이 있으면은 한 15분이면 끝날 거를 한 3일을 강의 올리신다고 막 엄청나게 편집도 하고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걸 이제 퀴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요즘은 다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올려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인더스트리에 별로 보면은 프로페셔널 서비스 쪽이 이제 가장 많고요. 이렇게 도입하는 거. 컨슈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매장 점에 있는 그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고객 응대할 때, 아니면은 그 매장 점에 있는 여사님들 그 진열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여사님 다 모이세요. 요즘 그렇게 못해요.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 보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백해가 그 시점에 가서 유튜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니까 그 세일즈 쪽은 그 영업이나 이런 에이전트가 거의 뭐 브랜드 앰베스더잖아요. 고객 접점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쁘니까 마이크로러닝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요즘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해버리니까 직원들이 내가 직원 맞아? 막 내가 충성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교육을 옛날에는 뭐 교육하라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막 딴짓하고 막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제 회사에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재택근무를 하니까 교육도 안 시키고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러닝으로 이런 교육 받아라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비슷하니 들어가서 막 보면은 되게 야 요즘 디지털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네. 회사가 이렇게 바뀌고 있네. 새로운 정보를 계속 피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도도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어느 학습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퀴즈나 이런 걸 통해서 어세스먼트를 해요. 어디가 이제 평가가 낮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실시간으로 교육을 커리큘럼을 큐레이션을 또 해줘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직원들 서비스 만족도 그 다음에 뭐 비슷합니다. 직원의 소속감이라든지 서비스 직원들은 이제 계속 나를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그 소속감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 증가 이런 것들 지금 스타트업 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우리 기업의 직원 아니더라도 그 우리 협력사 직원들도 이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샘플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게 돼 있어요. 코스 설계,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그 레포트,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스 설계는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 계세요? 유튜브 이렇게 요즘 유튜브 되세요. 정말 기자 하시다가 기자분들 돈 못 받잖아요. 유튜브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뭐 정치인들도 유튜브에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로 진짜 많은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로. 저도 제가 아는 그 지인이 한 분 계신데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부동산 하시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1년을 놀다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혼자 노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정치도 해볼까 하다가 정치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정치하기도 어렵고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별거 안 하는데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온대요. 그냥
그래서 사무실을 한 개 이제 구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놀러 가서 유튜브에서 돈이 나오니까 아주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보다 더 쉬워요, 이거는. 큐레이션 하기가. 동영상 이미지부터.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그런 학습 능력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고, 여기에 올리는 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평가는 단답식, 주관식, 여기는 이제 그 AI 평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부스트 평가. 팝퀴즈라는 용어를 이제 그 외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팝퀴즈. 팝퀴즈가 뭐냐면요. 예고 없이 하는 퀴즈. 이걸 팝퀴즈래요. 그러니까 팝퀴즈가 엄청나게 아까 이제 짧은 그 집중도 높은 5분, 15분을 하면서 그리고 잊어버릴 만한 팝퀴즈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기시켜주는 이런 이제 그 퀴즈를 내줘요. 그래 핫스팟이라는 이미지 평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한 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멀티 채널 학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nytime, anywhere, any device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퀴즈 이걸 이제 그 코스라고 하고요. 코스 하나하나가 코스 안에는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을 이렇게 구성을 이제 하는데 이 모듈을 마음대로 이제 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요. 이 코스도 마음대로 크리에이션 하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로고나 이렇게 그 테마도 마음대로 크리에이션 하게 이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색깔은 이런 색깔, 이런 마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션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5분에서 15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2개, 3개로. 그러니까 짧은 거를 그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시간을 해야 돼. 그러면 1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1시간을 그 스토리에 맞게끔 몇 개를 잘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모듈 간의 선행 후행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씁니다. 요거 할 때는 5번째 할 때는 4번째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5번째 이수 가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선후 관계를 그러니까 결국은 매크로를 집중도 높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마이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핵심만 또 가르치는 거죠. 핵심만 마이크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고 요즘 좀 줌 같은 것도 이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연결해 가지고 마이크로 러닝 그러니까 리얼 타임 온라인 학습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아까 큐레이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큐레이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 연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회사 내부, 외부에 있는 거 연결만 해가지고 연결해서 클릭하면 기존에 있는 회사에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약간 꾸러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꾸러미를 만들고. 그러니까 큐레이트에 하는 역할이 스토리텔러 같은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서비스 파트의 큐레이터다. 또는 영업 파트의 큐레이터다. 그러면은 영업 파트에 내가 유통 그 담당 큐레이터다 하면 유통에 대한 큐레이션을 내가 하는 거야. 아, 유통 직원들은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캐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큐레이션을 가지고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마이크로러닝은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에 무슨 뭐 가전을 판매 프로모션이 있다 그러면 그 연결만 해요. 그러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직원이 이제 고객 만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사례 보니까 고객하고 같이 봐요. 이거를 그냥 클릭해놓고 태블릿으로 고객한테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라고 같이 고객하고 대화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 있는 그, 프로모션 이제 대회에 오픈 가능한 레벨까지만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실수할까봐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평가도 재밌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아까 핫스팟이라 그러면은 이미지 평가거든요. 예, 서비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 소음이 발생하면 어디를 확인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이 도면 같은 걸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확인하기 이제 답인데 다른 답을 클릭하면은 틀렸다라고 밑에 나오고 다시 시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번 시도하면은 다시 학습을 더 해주세요. 몇 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끔 이미지 학습, 대화식 이미지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큐레이터의 역할은 여기에 들어와서 유튜브 올리듯이 그냥 인베디드 컨텐츠 하면은 그렇게 컨텐츠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럼 올리면은 컨텐츠가 요즘은 자동으로 그 사이즈가 디바이스에 맞게끔 오토 사이징을 해줘요. 그러니까 반응형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디바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는 반응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사이징이 막 바뀌어요. 요즘 테크놀로지는 다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ILT라고 하면은 이제 줌이나 웨비나나 강사가 직접 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외부 채널하고 줌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 같은 경우도 하고 이제 설문조사도.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테크놀로지가 커머더티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화돼가지고 법령화돼가지고 어떤 테크놀로지도 들어가면은 최근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즘은 대부분의 마이크로러닝 기반으로 역량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러닝.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창업하면 더 중요하잖아요. 직원들 작은 기업에 이제 창업을 하는데 재택근무도 많고 똑똑한 친구는 재택근무 아니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똑똑한 친구는 또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은 리모트로 부산에 있는 똑똑한 친구를 우리 직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 선수 아까 보시면은 마이크로러닝을 통해서 학습,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소속감이 중요하거든요. 디지털로 나는 소속이 되어 있어라는 마인드를 이제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러닝 꼭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거를 클릭을 해서 썼고, 어느 건 안 했고, 이거 이제 요즘은 디지털로 다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랬을 때 직원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알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언어 커리큘럼은 관심이 없고, 또 직원 전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라 이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거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